자, 치수 스타일 명령어 D 엔터 들어가서 ISO 25 요거에서 수정 버튼 눌러서 선택부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선택부터 이렇게 정리하는데 치수선의 색상과 치수 보조선의 색상을 바이레이어로 이렇게 선택해 주는 이유는 치수를 기입할 때 아예 얘네들이 가는 실선이라는 도면층에서 작업을 안 하게 될 경우 색깔로 구분이 되니까 바로 내가 실수했음을 관찰할 수 있게 이렇게 바이레이어로 선택을 해주고 기준선의 간격 8, 치수선 너머 연장 2,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1 이렇게 선택의 설정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으로 기호 및 화살표 탭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값들은 화살표 크기 3.5 그리고 중심 표식은 없음. 이 두 가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화살표 크기 3.5 중심 표식 없음 요거하고 중심 표식 없음 요거하고 요렇게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문자 탭으로 넘어갈게요. 문자 탭에서는 그 점점점이라는 버튼 들어가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문자 모양이라는 항목에서 문자 스타일 옆에 스탠다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인데 요거 옆에 보시면은 점점점 버튼이 있죠. 요거 클릭하면 문자 스타일 대화창이 떠요. 요 대화창은 다른 방법으로 또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ST 문자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점점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 점점점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글꼴 이름이라는 거에다가 ISO CP를 찾아야 돼요. ISO CP를 찾아야 되는데 일일이 스크롤 움직이면서 찾을 필요 없이 알파벳 I를 입력하면 IGS가 나오고 그 밑에 ISO CP를 리스트에서 찾기가 편해져요. 알파벳 I를 입력하면 자동 검색이 되죠.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 ISO CP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꼴 이름을 ISO CP SHX라는 이 확장자가 뒤에 붙어 있는데 얘는 뭐라고 이해하실 수 있냐면 오토캐드에서 객체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것들로 만든 글꼴이다. 좀 말이 길었죠. 뭐냐면 O라는 글씨를 이렇게 쓰려면 오토캐드에서 라인을 이렇게 딱딱딱딱 짧은 라인들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만들어 줬다. 이렇게 오토캐드 객체의 라인 객체로 O 글씨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SHX 글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ISO CP 요런 글꼴로 우리는 선택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맞아야 됩니까? 큰 글꼴 사용을 밑에 있는 큰 글꼴 사용을 체크를 켜 주셔야 돼요. 요거 큰 글꼴 사용 체크 켜고 체크를 켜면은 옆에 메뉴들하고 그 기존에 있었던 글꼴 이름이라는 말도 SH 글꼴로 바뀌면서 큰 글꼴이라는 여기가 살아나죠. 그죠? 그랬을 때 큰 글꼴은 요거는 W 알파벳 W 입력해서 찾는데 WHG TXT 요거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거가 바로 나오지 않고 요거 위에 dtxt 요거가 뜨는데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요거는 절대 안 돼요. 자, 해보자면 요렇게 큰 글꼴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W 한번 누르니까 WHG DTXT가 먼저 떠요. 그죠? 그 밑에 가야 WHG TXT가 있어요. 요거 선택하실 때 주의.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를 선택하셨으면 현재로 설정 버튼 누르고 닫기 버튼으로 바뀌는 여기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현재로 설정, yes, 닫기 누르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문자 스타일을 정의를 한 거예요. 문자 스타일 정의를 했고, 문자 색상 노란색, 그리고 채우기 색상, 배경, 요것도 이유가 있어요. 배경으로 선택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 높이 3.5. 아, 근데 유사한 수치가 있었죠. 어디가 유사했어요? 화살표 크기도 3.5였죠. 문자의 높이도 3.5.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는 이 색상은 노란색이네요. 여담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도면층 특성관리자 LA에서 선택해 가지고 일반 주소라는 거를 선 가중치 정할 때 0.35 넣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 그 이야기 하면서 나중에 문자 높이 할 때 소수점 자리 옮겨 가지고 3.5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도면층 특성관리자에서 레이어 선 가중치 정했던 거하고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외우기 좋아요. 그러면 이 문자 높이 3.5로 정하는 것까지 해보자면 여기에서 색상은 노란색, 채우기 색상, 배경, 문자 높이 3.5 여기까지 해서 이거 문자 탭의 설정은 끝났습니다. 맞춤 탭은 할 거 없고요. 1차 단위로 바로 넘어갑니다. 1차 단위 탭에서 소수점 구분 기호 요거 쉼표로 되어 있던 거를 마침표로 변경하는 거죠. 단위 형식 쉽지는 맞아요. 정밀도도 0.00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아요. 소수점 구분 기호 요거만 마침표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탭 역시 대체 단위나 공차 탭은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수동으로 공차 기능을 꺼낼 거예요. 치수 설정에서 해버리면 다 적용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 누르고 현재로 설정 한번 누르고 그죠? 닫기 한번 누릅니다. 여기까지가 치수 설정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살펴봤고요. 아, 요거 좀 올리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우리가 연습했던 투상과제 열어 놓으셨죠? 자, 가는 실선 도면층으로 치수 명령어는 반드시 가는 실선 도면층으로 바꾸고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dim_L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클릭,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끝점으로 클릭. 가는 실선 도면층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 줄 문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M이라는 이 옵션을 쓴다 말씀드렸죠. 요거 M 또는 M 엔터 하셔도 돼요. 저는 클릭했어요. 클릭하니까 이렇게 창이 좀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문자 형식이라는 도구막대가 떠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떠 있을 수가 있어요. CAD를 처음 설치하고 난 다음에 문자 명령, 여러 줄 문자 명령을 사용할 때
이런 도구막대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CAD 기본값일 땐. 이 수치를 입력하는 요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편집기 설정에 도구막대 표시 요거를 하는 거는 CAD 기본 설정할 때 이야기했어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가 하려던 거, 이 홈 키를 누르면 커서 프롬프트가 맨 앞에 가 있죠. 여기에서 한영 전환 글쎄 버튼을 누르시고 한글로 길이라는 말을 추가해 볼게요. 치수 설정할 때 문자 탭에서 내가 지정한 대로 문자의 색상 노란색, 문자의 높이 3.5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됐어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까먹지 말고 뭐 누르시라고 그랬어요? 한영 전환 글쎄 꼭 눌러서 영문 글꼴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누르고 나서 이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골뱅이 0,10. 자, 여러분은 기준 치수를 입력하고 기준 치수, 요게 기준 치수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기준 치수를 이렇게 입력해 놓고 그 앞에 설명하는 용도로 이렇게 한글 문자 텍스트를 추가도 해 봤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치수 기입을 해 보신 것이고, 이어서 dim-L 해갖고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문자 추가하는 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상대 좌표 골뱅이 10,0 해가지고 요거 20이라는 치수가 들어가게 해볼게요. 자, 해봅니다. dim-L 엔터. 첫 번째 원점 클릭, 두 번째 원점 클릭. 자, 저는 20이라는 거 요거 넣기 위해서 치수선의 위치를 배치해서 골뱅이 10, 0 요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기준 치수가 20점 몇 요렇게 나오시는 분 혹시 계셨나요? 다행이에요.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 만일에 dim-L 해가지고 여기를 클릭하는데 끝점 오스냅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어디를 클릭하는지. 이게 잘 안 되네. 여기가 치수 보조선에 여기쯤을 내가 클릭해야 되는데 객체들이 여기 좀 모여 있어 가지고 다른 지점을 잘못해서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스냅을 끝점을 잘 찾아서 클릭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해놓으신 상태로 되돌려 놨고요. 요것이 선형치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편집 명령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ed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이에요. ed 요거는 텍스트 명령, dt 명령이나 m텍스트 명령이나 요런 것만 적용되는 편집 명령이 아니에요. 요거 치수를 입력한 거에도 문자가 있죠.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게 ed 명령이에요. ed 엔터하고 요 문자 위치를 클릭하면 아까 봤던 편집기 막대가 뜨고 할 건데, 또는 ed 명령이 잘 기억 안 나면 이 문자만 더블 클릭해도 돼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왔죠. 다시 또 ed 엔터하고 객체 선택을 할 때 얘를 클릭하면 결과가 똑같아요. 여기서 내가 이제 길이라는 거를 한글로 타이핑하여 연습을 해봤던 건데, 요걸 이제 선택하고 이렇게 델리트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안 눌렀어요. 이번엔 그냥 여백을 그냥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닫혔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면도에 이 객체의 요 방향으로 크기와 요 방향으로의 크기 3호라는 거나 25라는 거나 다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요거 크기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육면체 형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가로, 세로 요거 크기만 들어가고 어느 게 빠졌습니까? 그죠? 높이라고 하거나 또는 두께라고 하거나, 그죠? 요 부분의 치수가 빠졌어요. 어디에다가 넣을 수 있겠어요? 정면도에는 높이 또는 두께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죠. 우측면도 또 가능한 투상도 하나 더 있어요. 평면도에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넣고 여기에 평면도에도 이 두께 치수 또는 높이 치수 이거를 두 개의 투상도에다 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라고 봐요, 우린. 중복. 한 군데만 치수를 넣으면 설명이 되는데 두 군데에 반복적으로 넣는 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평면도는 좀 적합하지 않고, 왜? 종이 도면 입장에서 A4로 이렇게 도면을 출력해서 본다 생각해 보세요. 가로 방열이 이렇게 길어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읽겠죠. 그럴 때 평면도를 선택해 버리면 이게 종이 영역을 벗어나니까 안 좋아요. 물론 A4는 세로 방향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측면도에다가 dim L 반복해 볼게요. dim L. 첫 번째 점, 이제 설명 미리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점,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위로 가는 거니까 상대 좌표를 쓰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치수선 정렬할 때 커서를 여기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치수선의 끝점에다 가져다 대면 끝점 오수냅이 표시가 될 겁니다. 요때 클릭하면 요게 서로 Y 방향으로 정렬이 돼 버려요. 네. 자, 잘 하셨을 것 같고, 요렇게 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평면도는 투상을 할 필요 없었구나 라는 거가 돼요. 여기서 이제 2번 과제를 여러분이 치수를 먼저 넣어 보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넣는 거랑 여러분이 넣는 거랑 좀 다를 겁니다. 자, 먼저 조금 다르지만 이 병렬 치수를 먼저 이야기하고 기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조절이. 자, 이거는 단축키가 dim base라는 게 하나 있죠. dim base가 하나 있는데, 얘를 제도에서는 병렬 치수 기입법입니다 라고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옆에다 참고로 써놨어요. 자, 이거를 사용할 때는 dim bas라는 이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입력한 치수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기입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치수 원점 1번을 공유하면서 두 번째 치수 원점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치수가 가능해요. 이게 dim base라는 겁니다. dim base를 먼저 이야기했고, 왜 그러냐? 육면체 형상을 가공할 거 아닙니까? 육면체 형상을 가공해야 되겠죠. 아이고, 왜 확대가 안 되지? 갑자기. 오, 됐다. 자, 이 과제가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렇게 조각이, 금속으로 된 조각이 먼저 있었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로 생각을 해 봅시다. 기계로 가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커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정면 커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웽 날리면서 이 면을 이렇게 한번 깎아 줄 거예요. 그렇게 깎아 줄 때 치수를 나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깎아낼 구간만 표시해 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치수 원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 첫 번째 치수 원점은 여기. 두 번째 치수 원점은 여기.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번째 치수 원점을 기준으로 치수선의 위치가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서 찍었으니까 골뱅이 0,10을 하면 치수선이 여기서 딱 10mm 떨어져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커터로 가공할 구간에 대한 치수죠. 그래서 dim L 가가지고 첫 번째 원점 클릭하고 두 번째 원점 클릭하고 요 상태에서 골뱅이 0,10 넣었어요. 요것은 요만큼의 구간을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밀링 커터라는 걸로 그런 기계 공구로 여기를 깎고 하는 걸 요 구간만큼 깎아내야 된다는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원점을 여기 찍어 가지고 두 번째 원점을 또 여기 찍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선형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데 이거는 깊이가 되는 거겠네요. 가공하는 깊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선형 치수로 또 연습을 해 볼게요. dim L 가서 여기 찍고 여기를 2번으로 찍고 골뱅이 요거는 마이너스 10,0 요래주면 요게 나왔죠. 자, 이게 가공하려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내가 치수를 기입해 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요렇게 치수 넣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요렇게 치수 넣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가공되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치수를 넣을 필요 없이 dim 베이스를 이용해서 병렬 치수로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주면 전체 소재의 길이에서 딱 20만큼만 내가 깎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앞서 이야기한 dim base라는 명령어를 사용할게요. dim bas 엔터 하고 직전에 사용한 명령이 얘를 바로 직전에 사용한 치수였다면 선택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직전에 입력한 치수가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사용해야겠어요. 선택이라는 옵션을 쓸 거고 S 엔터 해서 기준 치수의 첫 번째 보조선을 아예 선택한다. 요거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거가 기준 치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기준 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조선 여기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명령에 의해서 뭐라고 바뀌냐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클릭해 달라고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여기만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병렬 치수가 기입이 돼요. 해볼게요. 자, dim base 자, 직전에 치수 기입한 게 이 10이라는 요 치수였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거 아니야. S 선택.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준 치수 선택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클릭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첫 번째 보조선을 클릭한다. 커서로 제가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죠? 여기를 딱 클릭했어요.
명령행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치수 원점 지정이죠. 클릭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계속 할 수 있는데 엔터하고 종료합니다. 이제 자, 요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평면도의 객체하고 치수 문자가 겹쳐지기는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요렇게 입력한 게 뭐였습니까? dimBase라는 이 명령어 요거를 활용해서 기준 치수를 이용해서 기입하는 병렬 치수 기입법을 활용한 상태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역시 그 보는데 우측면도는 이 투상에서 이제 필요 없다고 저는 설명할게요. 왜? 우측면도 왜 필요 없지? 자, 요거를 마저 좀 조절하기 위해서 move 명령 이용해서 평면도 객체를 요렇게 평면도 객체를 1번, 2번 클릭 해가지고 윈도우 셀렉트 하시고요. 기준점은 뭐 이미지점 여기 잡는다 하고 직교 모드 켜놓은 상태에서 약간만 위로 좀 옮겨 줍시다. 이렇게 무브를 해 줍시다. 이렇게 해놓고 기준점을 여기 잡아서 살짝 올려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은 나는 여기에 두께만 설명하면 좋겠다. 또는 높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요거만 설명하면 좋겠다. 아, 쌤 여기도 빠졌는데요? 정면도에도 치수 빠졌는데 요거는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자, 동일하게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dimLinear, dimL 해가지고 원점 클릭하는 거는 똑같고요. 요것도 상대 좌표에서 마이너스 골뱅이 마이너스 10,0 요렇게 입력을 했어요. 부품 번호가 좀 가려져서 좀 그렇지만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요렇게 맞춰 놓고 여기 부분을 깎아내기 위한 가공하기 위한 치수들이 3개가 해당이 돼요. 20이라는 폭으로 10의 깊이로 또 두께는 20이라는 두께로 이렇게 깎아낸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 가공하는 두께이기도 하지만 전체 두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우측면도는 사실 필요 없어져요. 왜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치수를 넣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수를 넣은 사람도 있는데 제도의 규칙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수문선에다가 치수 기입을 안 한다예요. 여러분이 종이도면 출력한 거 가지고 계시죠? 투상과제 요거 종이도면 출력한 거 보시면 수문선 표시된 게 실선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출력한 종이를 관찰해 보시면 이게 실선처럼 보입니다. 왜?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가공하는 사람들이 CAD 컴퓨터 CAD 도면을 보는 게 아니라 종이로 출력된 도면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치수를 넣게 되면은 무슨 오해를 하냐면 이게 실선에다가 치수를 넣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뭐 요런 형상이 더 있나? 요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문선에다가는 치수 기입을 가급적이면 피한다예요. 치수선에다가 수문선엔 치수 기입을 피하고 그러면 정면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dimL 선형 치수 갈 때 전체 높이를 이렇게 넣을 때 골뱅이 10,0 자, 오늘은 치수선의 위치를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주로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첫 번째 치수는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지면
치수선 배치는 그냥 클릭하는 거로 말 거예요. 우선 오늘은 치수선을 배치하는 훈련도 할 겸 상대 좌표를 자꾸 넣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쌤, 요쪽에 가공하는 깊이를 설명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20이라는 치수를 넣어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일부러 요쪽에다가 넣어줬어요. 이런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요 치수도 사실 이쪽보다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더 맞는데, 왜냐? 투상도 간의 교차로상에다가 치수를 집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러면서 요거를 좀 조절을 할게요. 자, 평면도에 있었던 이 치수를 20이라는 치수 지우고 dim_L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골뱅이 10,0 넣고, 그런데 얘는 옮기지 않았어요. 얘는 옮기면 틀려요. 얘는 옮기면 틀려요. 왜냐? 이쪽에서 이렇게 치수 보조선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실선으로 그린 객체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선과 교차하는 상황은 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공하는 거에 관련된 치수끼리 모여 있어야 가공하는 사람들이 이 치수를 잘 확인하기도 편해요. 자, 선형 치수 가지고 또 dim 베이스 치수 가지고 2번 과제에서 가공에 대한 치수도 설명을 한번 해 봤는데, 앞으로 치수 기입할 때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에 밀링 가공 애니메이션 링크 폼이라는 게시글 있고요. 여기에 동영상 링크를 클릭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광고 영상은 자, 보면 이게 참 자료를 잘 만들어 줬어요. 자, 지금 요 화면에서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공구가 보입니다. 요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면 커터라고 이야기해요. 정면 커터라고 이야기하고, 요것이 요 공구가 밀링이라는 기계에 달려 있다 가정을 하세요. 이렇게 축으로 매달려 있다, 밀링이라는 기계에 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영어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초록색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회전 방향이 하향절삭을 의미합니다. 하향절삭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향, 커터 날의 톱니 날이, 이 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박죠. 이럴 때를 하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절삭이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절삭이라는 것은 금속 재료와 같은 거를 깎아낼 때 절삭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 덩어리 형상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쇠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죠. 깎여서 떨어져 나가죠. 요런 거를, 쇠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을 우리는 칩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대로 기계 공작법과 같은 과목에서는 칩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도 칩이고, 우리가 기계 공작법이라는 쪽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걸 칩이라고 읽고요.
끼고 나서 쇠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조각들, 이런 것들을 칩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공작물은 요 방향으로 이송 움직여요. 그리고 축에 매달려 있는 밀링 커터, 정면 커터 이 날은 축에 고정된 상태에서 축이 회전만 하면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공작물이 이렇게 이송이 되면서 깎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깎아 주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가 앞서 봤던 2번 과제처럼 이렇게 가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가공의 요 폭과 요 깊이, 그리고 가공하는 이송하는 구간이 치수로 기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CAD에서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기왕이면은 이거를 본 김에 조금 더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언밀링이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밀링 커터 날이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자, 이럴 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절삭을 상향, 커터 날이 위로 치켜 들면서 깎아내기 때문에 상향 절삭이라고 이야기해요. 절삭 방향이 상향 절삭이다. 이 공작물은 역시 이렇게 이송이 되겠고요. 자, 절삭 방향 다른 거지만 이게 같은 결과니까 방향만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시고, 자, 요 밀링의 공구는 요거는 측면 커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측면 커터라고 이야기해서 또는 이거를 면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사용하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끝에 달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끝에 달린 요것이 사실은 날이에요. 칼날이에요. 칼날이 끝에 달려 있고, 요런 거는 자루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루가 되는 거고, 얘는 볼트를 체결해서 뺐다가 꽂았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을 분해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뭘까요? 요 날이 자주 갈려버리거나 파손, 부서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거는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면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깎아낼 수가 있어요. 바로 영상을 더 플레이 시키면은 회전을 하죠. 공작물이 이송이 되죠. 넓은 면이 깎이죠. 자, 2번 과제와 같이 좁은 거는 정면 커터, 그리고 이렇게 넓은 면을 깎아낼 때는 평면 커터, 측면 커터, 요런 거로 깎아낼 수가 있어요. 또 다음 그 밀링 가공 형상을 보면, 이거는 더브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런 거는 어떻습니까? 날이 두 개가 달려 있죠. 두 개의 날이 양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작물이 깎일 때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깎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요거도 한번 보면은 윙 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깎아내 버리죠. 그죠? 요런 거하고 비슷하게 가공이 되는 것은 요런 예제들 중에 6번 같은 경우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깎는 더브테일을 쓰면은 요런 게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더블테일이었고, 자, 요런 거는 또 날을 세 개를 동시에 잡아가지고, 근데 지름들이 다 다르죠. 날의 지름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게 깎이게 해주고, 또 밀링 중에서 포밍 밀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런 포밍 밀링을 보면은 날의 모양이 알져 있죠. 알져 있기 때문에 공작물에 가공되는 자국은 라운드진 홈이 이렇게 깎여지는 거죠. 요런 게 또 밀링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요런 게 엔드밀이에요. 엔드밀인데, 드릴은 이 끝이 칼날인데, 드릴은 끝이 칼날이에요. 이렇게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120도 기울어진 날끝각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드릴은 요 끝이 칼날인데, 엔드밀은 측면이 날이에요. 측면이 날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측면을 윙 깎아내죠. 그죠? 이렇게 측면을 깎아내고 홈 가공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나갔나 보네. 어이구, 백을 자꾸 누르고 있었네. 쏘리. 측면을 이렇게 깎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 자, 요거는 또 앵글 밀링 커터예요. 앵글 밀링 커터는 날에 이렇게 각도가 있죠. 이걸 사람이 이 쇠 조각 덩어리를 일일이 기울어진 각도를 맞춰 가지고 3D 프린팅 출력물을 여러분이 줄로 한번 다듬어도 봤는데, 그런 것처럼 각도를 맞춰 가면서 일일이 사람이 깎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날에 각도가 있는 것으로 가공을 하면 공작물에도 이렇게 같은 홈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는 각도는, 자주 사용하는 각도는 45도나 30도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슬롯 밀링이라는 건데, 요거 사진 잠깐.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머신이 있죠. 요게 밀링이라는 기계 장치의 일부가 표시된 거예요. 밀링이라는 기계에, 이거는 수직 밀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축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커터 날이 T자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터 날이 T자로 돼 있으면은 공작물에도 T자로 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자, 얘가 커터가 돌죠. 너무 빨리 돌렸다. 이렇게 홈을, T자 홈을 파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기어 가공을, 밀링이라는 머신을 이용해서 기어라는 기계를 가공할 때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정도까지는 어려우니까 기어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으시겠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CAD에서 치수를 기입하면서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밀링으로 이렇게 깎아내겠구나 라는 겁니다. 밀링으로 깎아내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거 3번을 한번 치수를 정리를 해드리면, 빨리 표현을 해드릴게요. 디멜 여기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 밀링으로 얘를 깎아낼 홈이구나 라고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이제는 이거는 알아요. 근데 어디에서 위치를 잡느냐,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 덩어리, 쇳덩어리의 측면에서부터 자를 대가지고 금을 10mm 긋고 거기에 공구 커터 날이 들어가게 이 위치를 잡겠죠. 세팅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10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를 위치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크기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지만 위치에 대한 정보도 이런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의 깊이를 표시하는데, 깊이는 이런 식으로 치수를 표현해 볼게요. 이랬을 때 제가 끝점을 언제나 요런 데 찍고 하지만 두 번째 치수 원점은 여기 끝점에다 찍을게요. 쌤, 여기에 왜 안 찍나요? 치수 보조선하고 외형선하고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고, 어차피 여기 위치랑 2번이라고 표시한 요 지점의 위치는 Y방향으로 동일선상이죠. 그래서 여기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찍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공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공하는 두께와 소재의 전체 두께를 평면도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소재의 정면도의 높이, Y방향 높이 값을 한번 잡을 수 있겠고, 딤 베이스 가서 오타네, 딤 BAS 이렇게 해서 선택해 가지고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클릭해 주고 여기를 두 번째로 딱 클릭해 주면 종료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차로 상의 치수들이 배열이 된 거죠. 35를 여기쯤에다가, 이거는 비추예요. 네, 투상도 사이에다가, 투상도 사이의 간격에다가 치수를 집중하려고 애쓰는데, 왜냐? 사람의 눈이 여기 치수가 배치되어 있으면 여기 거 읽고 위에 것도 15하고 10을 읽고, 이러려면 눈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확인할 때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상도 간의 간격 사이에다가 치수들을 모아주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보면은 정면도에 주요 치수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면도에 주요 치수들이 집중이 되고, 평면도에 보충으로 정면도에 표시하지 못한 나머지 치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우측면도는 또 필요 없는 투상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평면도에 있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죠. 평면도에 있는 20을 우측면도에 표시하고 평면도를 안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요런 거 중에서 비슷하게 나머지도 가는데 요런 경우는 6번 같은 경우는 가공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했으니까 요거를 바로 치수를 기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DML 해가지고 여기를 1번 찍고 여기를 2번 찍어서 이런 식으로 15 치수가 배치가 되고, 여기 치수가 역시 이렇게 10이라는 치수가 이렇게 정렬이 됐고, 이건 뭐예요? 밀링 가공되는 구간이 10과 15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남는 구간에 대한 치수는 표시하는 게 아니죠. 실제 가공하려고 하는 부분의 치수들을 표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높이 값들은 다 같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표시를 해볼까요? 둘 다 같으니까 10이나 15나. 자, 그러면 요거는 요래 표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전체 소재의 전체 요렇게 높이하고 요렇게 너비하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딤 베이스로 가야 되겠죠. 딤 베이스, 딤 BAS.
선택 옵션 그래도 쓸게요. 요 치수 보조선을 첫 번째 보조선으로 클릭해주고 두 번째 원점을 바로 클릭하고 바로 이어서 할 때 선택을 또 바꿀게요. S 엔터 해가지고 또 기준 치수로 얘를 치수 보조선을 얘를 선택해 버리고 두 번째 원점을 이렇게 딱 찍어 버렸어요. 종료. 이렇게 하면 20이라는 거하고 35라는 거는 소재의 가로 세로 재료의 가로 세로 치수죠. 크기죠. 이런 거는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 남는 치수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거라도 나는 넣어야 되겠다,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싶다면 얘에다가는 괄호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참고 치수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비추. 평면도나 우측면도나 이 두께 값을 뭐 넣는 거 생각을 하실 거고, 자 6번 정도까지 이렇게 특이한 거를 좀 풀이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형 치수하고 딘 베이스 치수하고 선형 치수 위주로 이 투상 연습한 파일로 치수 명령어 두 가지를 연습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